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입니다. 이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한번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힐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름을 잘못 고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관을 되살리는 좋은 기름 2가지, 그리고 당장 버려야 할 나쁜 기름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뇌졸, 즉 중풍의 준말이에요. 뇌가 졸지에 풍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압이 높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뇌출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뇌경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막혀요. 왜 막힐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는 게 문제예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데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탁해지잖아요. 그 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뚫고 나가려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터질 수 있으니까 혈압약을 쓰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혈압약을 너무 세게 쓰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액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혈압 관리를 못해서 생기고, 특히 비만하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반대로 뇌경색은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원래 저혈압이신데 신경 안 쓰고 방치하신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이 병만은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어떤 병은 걸려도 되고 어떤 병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모든 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중풍, 치매, 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 바로 뇌졸중입니다.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못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판단도 못 하시고, 팔다리를 내 뜻대로 못 쓰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산 목숨입니까?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뇌졸중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병은 그래도 치료가 되는데 뇌졸중은 한번 오면 재활에도 한계가 있고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여러분,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결국은 피가 문제예요. 뇌출혈은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피가 탁해져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고 고지혈증도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을 맑게 하는 겁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청국장도 좋고 영지버섯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름이요? 기름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뇌경색이 바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기름은 꼭 먹으셔야 되고 어떤 기름은 당장 버리셔야 되는지 말입니다. 먼저 좋은 기름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많이 들어보셨죠? 비싼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름인지 아시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7,625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분들은 안 먹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어요. 41%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과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올레산이 혈관의 염증을 확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죠. 올레산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혈관벽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싹 치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혈전도 막아줘요. 혈전이 뭐냐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에요. 올리브유가 이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 주는 겁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리브유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도 혈소판 활성화가 낮아진대요. 혈소판이 너무 활성화되면 피가 쉽게 뭉치거든요. 올리브유가 그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올리브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가락 먹으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돼요. 아침에 요거트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두부 드실 때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얹어 드시고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샐러드 먹을 때도 올리브유로 드레싱 만들어 드시면 완벽하죠. 볶음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야채 볶을 때, 고기 볶을 때 올리브유 쓰시면 됩니다. 다만 튀김은 안 돼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 그냥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서 영양소가 살아있습니다. 마트 가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싼 건 피하시고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세요. 한 달에 한 병이면 충분해요. 한 병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기름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올리브유보다 더 강력합니다.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들기름? 맞아요.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들기름을 그냥 나물 무치는 기름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름인지 아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생선에 많다는 오메가3가 들기름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3를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촌진흥청하고 부산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했어요. 기억력하고 인지 능력이 손상된 실험용 쥐들한테 들기름을 먹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옥수수 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먹인 쥐들보다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특히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만큼이나 뇌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럼 뇌경색 예방에는 어떨까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아까 올리브유도 혈전을 막아준다고 그랬죠? 들기름은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확실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오메가3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잖아요.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여성분들이 하루에 1g 이상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대요. 1g이 얼마냐면 들기름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그럼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기름은 꼭 생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물 무치실 때, 비빔밥 드실 때, 국에 넣으실 때 생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나물 반찬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 점심에 비빔밥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 저녁에 국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보관도 중요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시면 금방 산패됩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냄새 맡아보셨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기름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이죠.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름을 끊는 게 훨씬 더 급해요. 아무리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마치 한쪽에서 물 붓고 한쪽에서 물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떤 기름이 나쁜 기름일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당장 버리셔야 할 기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린하고 쇼트닝입니다. 마가린 아시죠? 빵에 발라 먹는 그 노란 버터 같은 거요. 쇼트닝은 과자나 빵 만들 때 쓰는 기름이고요. 이 두 가지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최대의 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뇌경색 위험도 급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퇴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가린은 당장 버리세요. 집에 있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앞으로 절대 사지 마세요. 빵에 뭘 바를 거면 차라리 올리브유를 발라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세요. 두 번째,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 왜 나빠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식물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 과정이 있어요.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도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1대4에서 1대10 정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잘 생기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들은 산화가 빨라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방 상하거든요.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럼 볶음이나 튀김은 어떻게 하냐고요? 볶음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쓰시면 돼요. 다만 튀김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하셔야 되면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로 하시되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세 번째,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혹시 집에서 튀김하시고 남은 기름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 계세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한 번 고온에 가열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요.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도 조심하셔야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름이 검게 변했다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인스턴트 식품 속의 가공 유지입니다. 라면, 과자, 빵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대부분 팜유나 가공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쇼트닝, 경화유, 식물성 유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몸에 안 좋은 기름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고 나쁜 기름 쓰시다가 나중에 뇌경색 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것뿐인가요?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기름을 바꾸세요. 주방에 있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다 버리시고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처음엔 비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2, 3만 원 더 들어가는 대신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요거트나 두부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이나 샐러드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드시면 오메가3를 더 보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하루에 서너 개 정도 간식으로 드세요. 여기까지가 기름 이야기인데요. 사실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뇌세포를 살리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화장실이 자주 마려우시면 저녁에는 조금 줄이시고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꼭 한 번에 30분 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래야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 받으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혈압도 올라가고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최소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네 번째, 짠 음식을 피하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도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라면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정 드실 거면 스프를 반만 넣으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저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잘 대응해 줍니다. 5번째, 손을 자주 쓰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악기 연주 등 손을 쓰는 활동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쓰시느라 펜을 잘 안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자주 바꾸세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요. 얼굴 근육을 많이 쓰면 뇌에 자극이 가요. 6번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면 말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손주들하고 영상통화 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아요.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동네의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7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배우셔야 해요. 외국어 배우시는 것도 좋고, 악기 배우시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모든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한 분은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영어로 대화도 하신대요. 또 한 분은 65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좋아하시는 노래를 치신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8번째, 코로 향을 자주 맡으세요. 후각이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냄새를 맡으면 바로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향을 자주 맡으시면 뇌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꽃 향기도 좋고 차 향기도 좋고 음식 냄새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냄새 좋네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후각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후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누군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눈이 제대로 안 감기거나 그래요. 웃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안 올라가요. 두 번째,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그래요.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발음이 이상해져요.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문장을 제대로 못하시면 위험해요. 이 세 가지를 영어로 FAST, 즉 패스트 체크법이라고 해요. 페이스, 즉 얼굴 확인하고, 암, 즉 팔 힘 확인하고, 스피치, 즉 말하기 확인하고, 그래서 타임, 즉 시간 내에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네 번째,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망치로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심한 통증이 갑자기 와요. 특히 뒷머리가 아프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도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습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질 것 같아요. 구토도 나올 수 있고요. 일곱 번째, 특정 부위 두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두통이 와요. 오른쪽만 아프거나 왼쪽만 아프거나 뒷머리만 아프거나 그래요. 이런 두통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덟 번째, 저혈압 때문에 어지럼증이 자주 옵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어지럼증이 자주 오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혹시 괜찮아지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망설이는 그 시간 동안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바로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해줘요.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는 최근에 드신 약 목록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좋은 기름을 먹으세요.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아침에 요거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들기름은 나물이나 국에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둘째, 나쁜 기름을 버리세요.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다 버리시고 재사용한 튀김 기름도 절대 쓰지 마세요. 셋째, 뇌세포를 살리는 습관을 실천하세요. 물 많이 마시고 하루 30분 걷고 일찍 자고 싱겁게 먹고 손 많이 쓰고 대화 많이 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향 자주 맡으세요. 넷째,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얼굴 쏠림,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극심한 두통, 시야 흐림,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기름을 끊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꾸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3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잖아요. 병원비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으로 입원하시면은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다 합쳐서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반신불수가 되시면 평생 고생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손주들 돌보시는 것도 못하시고 좋아하시던 운동도 못하시고 친구들 만나시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기름만 잘 골라 드셔도 뇌경색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마트 가셔서 올리브유하고 들기름 사오시고 집에 있는 나쁜 기름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 드시고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30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름을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꼭 실천하세요. 올리브유하고 들기름 오늘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